고대 중국에서 비슷한 운동이 있었다는 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축구는 1863년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프로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죠. 타 종목에 비해 용구에 대한 제약이 적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등장과 함께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처음에는 기업의 후원을 받는 팀이 없어 아마추어 스포츠 형태만 띄고 있었고 이후 노동자 계급의 참여와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프로클럽이 탄생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프로리그는 점차 인근 국가로까지 인기가 이어졌고 유럽인의 해외 이주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04년엔 국제축구연맹이 만들어졌고 1930년부터는 전 세계가 4년에 한 번씩 월드컵 대회를 열어 공통된 규칙에 따라 실력을 겨루고 있는데요. 축구의 인기는 우리나라에까지 이어졌습니다. 1882년 처음 들어와 1933년엔 조선축구협회가 창립되면서 축구가 조직화되기 시작했고요. 1948년엔 축구협회가 창립됐습니다. 1948년에 처음으로 런던 올림픽에 1954년에 스위스 월드컵에 진출하며 우리나라 축구의 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후 그 역사는 한일 월드컵으로까지 이어졌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2022년이 되었고 지난 11월 21일 카타르 월드컵의 막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 200개국 이상으로 중계되고 사람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선물할 가장 큰 이벤트. 조추첨 유니폼 발표와 함께 축구를 여는 신호탄으로 공인구 공개 행사가 꼽히는데요. 이번에도 축구공이 가장 먼저 베일을 벗었습니다. 아랍어로 여행이라는 뜻이라는데요. 본선 32개국이 공 하나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상징하지요. 그 의미만큼 기능적인 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큰 특징은 일단 속도감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썼대요. 그래서 속도, 그 다음에 정확성, 안정성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20개 패널로 된 조각을 만들어서 그 부분들이 폴리우레탄 재질로 했다고 합니다. 그게 폴리우레탄이 형태를 유지하거나 안정감을 갖는 데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물론 꿰매는 방식이 계속 변해왔어요. 근데 뭐 접착 방식이 된 지는 또 꽤 됐습니다. 근데 접착 방식으로 하는데 처음으로 그 수성 그러니까 친환경 수성 잉크와 접착제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 공인구는 대회 때마다 뜨거운 화두입니다. 공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인데요. 스포츠용품을 제작하는 이 기업은 국내 유일의 축구공 생산 기업입니다. 둥그란 공의 모양은 겉보기엔 단조로운 구의 형태지만 축구공으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꽤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디자인이 확정되면 인쇄 과정을 시작합니다. 기업은 축구공 폴리우레탄 소재 인쇄에 풀컬러 UV 프린터를 사용하고요. 인쇄 후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재료 표면에 에나멜 코팅을 합니다. 기계식 본딩 축구공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축구공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스페셜 커스텀볼을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고요. 특히 2006년 공인구부터 사용된 열 접착 방식을 이곳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프린트하는 목적은 이제 소비자분이 원한 그 고유의 그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프린트하는 것입니다. 결합 과정에서 밀리는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건조가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공인구 제작은 수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천연 라텍스가 폴리우레탄과 폼에서 건조되면 CNC 염료와 블레이드 염료의 디자인 모양에 따라 축구공 패널을 자릅니다. 2022년 한일 월드컵 때까지는 전통적으로 5각과 6각이 조합된 32조각의 패널을 이용한 축구공이 대세를 이루어 왔지만 최근엔 패널 수가 급격히 적어지는 추세죠. 성형이 완료되면 패널의 가장자리에 접착제를 붙이고 접착제 건조와 숙성을 위해 컨테이너에 삽입하고요. 약 55도의 높은 열을 가합니다. 접착제가 마르고 활성화되면 설계 도안에 따라 구 모양으로 패널을 조립합니다. 즉, 숙성을 마친 패널들이 오랜 과정을 거친 끝에 드디어 결합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정해진 형태에 맞게 결합해야 동일한 디자인의 공인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는데요. 조립된 패널을 축구공 튜브와 함께 형틀에 넣고요. (3분을) 기다립니다. 완성된 공의 모습이 궁금해지는데요. 이 과정은 퍼밍몰드 과정인데요. 퍼밍몰드 과정에서는 악과 열로 더 강하게 결합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공이 완성이 됩니다. 형틀이 열리고 반짝반짝한 완성된 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열 접착 방식은 바느질로 만들어지던 기존 방식에 비해 보다 완벽한 구에 가깝고요. 꿰맨 실밥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서 무게가 변해 볼의 성능이 저하된다는 단점을 상쇄하죠. 축구공은 이제 단순한 공이 아닌 대회와 리그, 팀, 그리고 기술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월드컵에서도 공인구의 형태가 매번 바뀌고 다른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죠. 이처럼 그동안 공인구는 각 대회를 상징하는 얼굴이었고 그 시대 과학기술의 척도이기도 합니다.